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어제 장 초반에 한번 밀어버리고 또 12시 30분 전에 정말 지수를 죽을 것처럼 6,450포인트까지 코스피 시장을 밀어버리고 코스닥 또한 거의 750이었던가 어제 750까지 공격적으로 밀어버렸으니 단기적으로 시장의 폭락이 어마무시했던 어제의 12시까지의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자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67만 원, 168만 원 찍고 나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어제 나왔었죠. 저점 마이너스 8%의 고가 플러스 아무튼 몇 프로 해서 마감이 되면서 참 어제 대단했던 반등의 랠리 그리고 그날 저녁 미국의 CPI가 예상치 3.8에서 3.5로 나오면서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의 이 상하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CPI의 예상치 하회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간 이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요.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다름이 아니라 닉스의 ADR이 27%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한 거죠. 그 자체가 오늘 시장에 여러모로 기폭제가 또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타코가 나와주었으며 정부에서도 약간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신속한 이 보완책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의 반등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낙폭과대 구간에 나와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러운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졌는데 반등의 사이즈의 크기는 전이익이 압도적으로 지금 큰 상황이죠. 거기에 조금 더 보태보면 소부장 종목군들의 반등이 훨씬 큽니다. 오늘도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도 사실은 인텔의 증설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난번에는 마이크론 기존 한 320조 규모에서 370조 규모로 확대된 설비 투자 내역, 반도체 투자 내역에 그리고 오늘은 삼성의 이 시흥인가 어디가에 원래 R&D 센터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D램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오는 P5에 대한 본격적인 장비 발주를 시작한다. 대략 15조 규모가 된다. 등등 반도체 단의 소부장도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삼성과 닉스가 돈을 본격적으로 쓰는 구간이다 보니까 낙폭이 확대되면 튀어 올라올 때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의 시장은 전자 닉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의 트레이딩 바이 즉 트레이딩 바이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추세적인 매매 구간이 아니라 하락 추세 안에서 현재까지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이고요. 박스권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 가운데 트레이딩 바이를 외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구간이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종목군들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구간 되면 일정 부분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요. 당분간은 어찌되었던 중국의 CXMT IPO를 앞두고 있고 월 말로 갈수록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가장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당장 엄청 큰 폭의 폭등이나
직전 고점 근처를 간다라는 것은 솔직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공포에 사면 지금 시장은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회원님들한테 제가 시장이 힘들 때마다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전자 닉스에서 실패한 매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의 시기는 전자 닉스로 어찌됐든 생존을 위한 매매를 해야 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시장 분명히 좋아질 거니까 그때까지는 개별 종목보다는 전자 닉스 반도체 소부장 혹은 시장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비중을 넣기도 편하고 시장 대응하기도 편하다. 원래 단기 매매랑 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고 시장의 1등 주도주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 닉스보다 더 강력한 유동성을 발휘하는 종목이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저한테 말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뭐 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시장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자나 특히 닉스의 거래대금이 죽지 않은 이상 여기서 변동성이 축소되지 않은 이상 상대적인 반등의 강도도 닉스가 더 센데 이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레벨선과 구간을 우리가 미리 셋업을 해놓고 지수의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보다 단기 이평선은 매번 저항에 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저항 구간에서는 일단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매도로 대응한 다음에 만약에 돌파해버리면 돌파 이후에 눌리면서 다시 본다든지 혹은 더 떨어지면 그 저항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저항이 나중에는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도 지지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러라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 이러라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평선 등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며 이러라고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추세대를 연구하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닉스는 사실상 지수도 단기 이 이평선과 지지의 구간에서의 저항 구간이었고 닉스 자체도 내려오는 11선 216만 8천 원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계속 막혔고 창 막판에 막히면 뭐다? 뒷심이 딸린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는 밀리고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오후장에는 살짝 조심했어야 되며 내일 추가로 빠졌을 때 흐름을 잘 연구해야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들어가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털어주면 다른 거 아니라 전자닉스 몽타 매매하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은 시장 바라본다. 그 이후에나 종목들을 좀 볼 거고요. 자, 지금 시장은 전립 플러스 반도체의 트레이딩 바이 전략 및 개별주 플레이는 약간은 보수적인 흐름에서 천천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약발 구간에서 상승 전환까지는 내려오고 있는 21선이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선의 수렴이 있어야 비로소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매크로 환경 그리고 다가오는 뭐 주요 일정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압축해서 전달드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은 하루였고요. 특히 오늘 진짜 재밌는 건요. 지수가 장중 한때 7,400이 좀 넘었어요. 대략 7,450이었던가. 자,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저점이 얼마죠? 6,450입니다. 지금 이 미친 장세가 뭐냐면 우선 하루 만에 하루에요. 하루 2일이죠. 2일. 1박 2일 동안 지수가 1000포인트가 올랐다. 그럼 단기적으로 1000포인트가 올랐다면 이거를 추격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옳은 것이었을까? 라고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올라간다면 저는 뭐 여전히 높은 변동성 지표 86 정도 되죠. 그러면 매일같이 500포인트가 위든 아래든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든 아래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카가 매일 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계속 나온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걸 양성하겠죠. 롱숏 드리븐 전략이 매우 시장에 많이 작용할 겁니다. 떨어져도 돈 벌고 올라도 돈 벌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등으로 들어오는 뭐 강력한 수급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프로그램으로 뭐 대량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수급적 논리가 때때로는 공매도의 청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수급을 믿어서도 안 된다. 믿어서도 올라갈 위치에서 들어오는 수급은 강력한 폭발력을 주지만은 저항에 들어와서 아무리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도 이 밀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과 위치가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은 저항대로 100%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바닥권에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KRX 기준으로 45조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보다 조금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반등이 나왔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올라올 때 더 폭발력을 보여야 되는 시장인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거래대금이 좀 감소하면서 좀 올라왔다라는 점은 약간의 지수 반등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코스닥이 좀 최대한 힘을 써준 덕에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잘해야 950 정도 일단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유상증자 철회설도 좀 돌아다니고 HLB는 뭐 그룹사가 전체가 상한가를 가는 흐름, 알테오제는 시장의 억가에 어제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 솔직히 이건 좀 그냥 밀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코스닥이 너무 침체되는 흐름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정부의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에서 200조 늘리는 거,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시장 안정은 정부밖에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레버리지 ETF 기준으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뭐 무난하죠. 우리나라만 지금 떨어질 때마다 뭐 너무 변동성이 큰 흐름인데 전 세계 시장은 지금 멀쩡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형주만 개폭락시켜 놓고 아직까지 반등 못하는 종목이 대부분인데 전 세계 경쟁 회사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지금 반등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올려주기에는 전자닉스로 가는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재미가 없는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제 오늘 보니까 좀 더 늘어서 11조까지 올라와서 그나마 이거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요즘 시장 천천히 보고 있는데 나름의 패턴도 있고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고 또한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솔직히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결과는 최근의 시장은 확실히 크게 갈릴 수밖에 없는 장세가 명확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 증시 전일 CPI가 예상 3.8에서 3.5로 나왔으니 이 자체로는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근데 과연 어제 미 증시 반도체 섹터가 이걸로 올라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CPI가 낮게 나오고 좋았는데 왜 미국의 바이오텍이 어제는 빠졌을까요? 그리고 CPI 낮고 그러면 왜 미 국채 금리는 쳐 들어 올리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겁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매크로라는 것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결과론적인 해석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추세 강화용 혹은 악재도 그냥 무시하고 뚫고 가버리죠. 레버리지 ETF 나오고 삼전 닉스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럴 때가 바로 그러한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처럼 추세가 약할 때는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빠지고 둔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등을 해야 될 자리였는데 그 반등에서 반등을 못 해버리면 보통은 주식이 빠져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 수급 우선 장세로 변질되었는데 유동성이 고갈이 나버려서 지금 이렇게 된 시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약세장이면서 지수의 추세가
하락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거의 기계처럼 맞고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수가 10일선 올라타고 주 20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수렴이 나와야 비로소 추세를 바꿀지 혹은 박스권 장세가 확정될지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크로와 일정을 더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매크로 환경은 솔직히 녹록지 않습니다. 미 국채가 트럼프가 타코를 했습니다. 중동에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판을 좀 엎었죠. 그리고 협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일단은 좀 진정시키고 싶어 하는데 국채금리가 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좀 이상해요. 저는 뭐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이 매크로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두세 가지의 매크로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중인 캐비너시의 청유인회. 근데 물가를 우선하겠다라는 발언은 어제 매파 즉이었으니 일단은 매파를 확인한 거라고 치고 CXMT IPO가 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IPO 신청서에 나온 문구들은 대충 보면 빅3 캐파만큼 DDR5랑 LPDDR-X 캐파를 늘리겠답니다. 미래에는 레거시 물량이 늘어나면서 노이즈가 발생하겠죠. 이건 시장에서 그래요. 2, 3년, 3년? 그리고 중국이 장비를 안 주기 때문에 절대 못 쫓아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의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걸로 언제든지 전입 폭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빅테크 실적이죠. 투자는 당연히 이어가고 그 규모가 엄청 커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1분기 대비 칩 가격 자체가 50에서 70% 많게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캐펙스 투자 비용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단지 비용 증가만큼의 양만 늘어난다. 혹은 비용 증가만큼도 못 늘어난다. 이러면 이거 왜 그러지 하는 시장의 의심이 한 번 더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요, 여러분들 절대 수익의 레벨치가 있기 때문에 개폭락을 하더라도 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될 거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익을 바라본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월말까지는 어찌 되었던 전익은 싸게 사야 모을 수 있습니다. 글등할 때 추격하지 말자. 이연봉 정도 보고 사도 늦지 않다. 이양봉 간 반등에는 기다려보자. 적어도 닉스와 전자 차트만 펴놓고 그것만 연구해도 지금은 슈퍼 변동성 장세 아니겠습니까? 대형주에서 매번 최소 한 10에서 15%씩 따박따박 수익을 주고 있는데 구간만 지금 3번에서 4번, 그것도 7월 달에 나왔으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했어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예? 10에서 15%가 4번 나왔다라는 거. 15%, 20%도 더 올랐어요. 그게 4번 나왔다. 요 놈에서 제가 50%는 집중해서 때려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것만 했어도, 예? 그거 다 먹지 못하더라도 물려있던 거 손절 쳐가면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지금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준 이 전자닉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이러한 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장은 상대적이란 말, 제가 미인대라고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종목보다 시장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지금 전익이니까 이걸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전익이 어찌되었건 아주 강한 어닝 동반한 상태에서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돈이 미친 듯이 쏠려 있다 보니 위아래 큰 변동성으로 인한 그 변동성 매매에 대한 충분한 수익 쿠션을 감안하면 타 업종과 섹터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약간 고착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다른 업종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구간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을 전익으로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이 반등시 강력하다라는 발언, 마지막으로 선물 롱숏 전략 등이 7월 말까지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자가 250만 원 넘기 어렵다라고, 삼성전자가 한 30만 원 근처 가면 지금 봤을 때 31만 원에서 32만 원 보이긴 한데 그 정도 가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닉스 전자 기준에서는
28만 1,000원에 일단은 전량 매도를 했었고, 선물로는 24만 5천원 구간부터 위로는 싸그리 매도를 걸어 놨습니다. 장 초반에 들어간 거는 뭐 빠르게 빠져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걸어놨던 게 알아서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숏으로는 그렇게 보고, 닉스는 오늘의 대장이라 차마 숏은 못 쳤는데 마지막에 조금 쳐서 일부 들고 좀 넘어오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의 제 포지션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지금 8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단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이 언제쯤 사그라들까? 그거는 V코스피의 이 흐름이 좀 축소가 돼야만이 비로소 다른 종목군들이 좀 나을 것 같고, 지금처럼 솔직히 대폭락 맞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군들이 어마무시한 폭락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은 당연하다. 종목군들의 반등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시장에 하락이 많이 자주 발생할 것이니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빠질 때만 사자. 이것만 지금 알아도 여러분들 시장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 시장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개별주는 당연히 사실 스탠바이 해야 되고 산업에 대한 스터디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시장의 주도 업종이 아닌 쪽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시장이 꼬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주도주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지 말고 결국 지금의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건 거대한 AI의 산업, 이 트렌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AI도 더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계속 전기와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다. 이러한 큰 내러티브 안에서 내가 물릴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물리면 그게 비중이 컸을 때 괴로운 거기 때문에 비중을 낮춰서 내 중장기로 본다면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적립식으로 보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잘못하면 다쳐 물릴 수밖에 없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닉스 ADR이 27%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왜 프리장에서 순간 올라갈 때는 닉스를 더 사도 저는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후에 본장에서는 저는 전자닉스를 전혀 매매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ADR 27% 폭등 오케이. 근데 마이크로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즉 닉스의 ADR 지금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기도 폭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국내에서 이런 큰 변동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폭등하면 오장이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까지 시장의 반등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물량을 남기고 넘어왔던 부분도 여기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전자와 닉스의 포지션은 저보다 컷 의견을 드렸고 하방으로 약간 전환을 하다가 물량 줄이고 소폭 가지고 가는 정도이지 하방을 지금 구간에서 크게 볼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하방을 볼 자리는 아니고 위로 더 올라갈 텐데 좀 밀렸다 올라갈 것이냐, 이 정도 흐름이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있다가 좀 눌리면서 보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 주에는 많은 변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내일 장까지 하고 내일 모레에 시장에 휴장이 있는데 주말 사이 이런 불안한 흐름들이 내일 만약에 종목군을 많이 밀어버린다면 오히려 내일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반등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반등할 때 당연히 상수는 전자 닉스와 소부장인데 그 외에 뭐 태양광과 신재생 쪽도 바닥을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코스닥의 경우 오늘 드디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통령의 아주 짤막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나오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자와 닉스, 특히 닉스의 대금이 많이 죽어야 시장이 사는 구조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닉스의 레버리지에 타격을 받고 닉스가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지수는 여기 11선 일시적으로 좀 넘긴 했지만, 지수로 봐야지. 아니, 닉스로 볼게요. 아침에 빠르게 시가 떴는데 뭐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 이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올라갔는데 닉스가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올라와서 이렇게 돼서 저도 들어갈까 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하면서 올라가서 200만 원에 출발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216만 8천 원 11선 정확히 저항이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정확하잖아요. 이 고점이 며칠이야? 1, 2, 3, 4, 5, 6. 아무튼 7월달 내내 저항받았던 라인인데 이거 한 방에 뚫겠습니까? 못 뚫지. 뚫더라도 21선의 저항을 받으니까 닉스는 250만 원 넘기가 어려운 종목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250만 원 아래 언더 어디에서 그 다음에 100 뭐 얼마 언더에서 지금 만들어진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아침에 여기 올라올 때 위에서 일단은 전부 날렸는데 시가에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고 중간에 일시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으나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하락 추세대라는 이야기를 말했죠. 하락 채널이 완벽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11선의 저항을 맞았다라는 거죠. 결국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몇 번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추세대를 넘겨야 되는데 아직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 박스권 하단이 최근에 마이너스 하락해서 23원 구간이 박스권 하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슬슬 올라가는 구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닉스는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오히려 11선까지 반등을 못했으니까 지금 전자닉스 등등의 종목보다 삼성전기가 현재로서는 제일 약한 종목이고요. 그나마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셀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닉스보다 탄력이 스퀘어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에서 올라올 때마다 파괴력이 큰 게 제주 반도체 그리고 뭐 VDM 있었고 PSK, 테스 이 정도가 신고가를 만들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부장 안에서도 제일 강한 종목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원익 IPS 안 빠지고 움직이는 종목 정도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좀 들어가기 거북스럽긴 한데 좀 강하다 이 정도 흐름 체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서 OCI 홀딩스도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하락 추세대를 전환하지 못해서 지금은 여전히 하락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나마 SK 이터닉스가 저점도 좀 올려가고 있는데 뭐 돌파될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네요. 당장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MLCC 쪽이 뭐 가격 뭐 이슈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를 같이 보고는 싶은데요. 딱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 자리 살짝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사막 콘덴서도 슬슬 체크만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너무나 많은 침체 속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뭐 이때 구간까지 내려온 거죠. 6,500원이니까 저도 이날 폭락할 때 그리고 7,500원 때 좀 더 사서 물량을 좀 들고 있는데요. 음, 무섭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진짜 무섭게 떨어져 버리는데요. 지금의 구간이 어느 자리의 위치까지 내려왔는지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러분들. 코스닥 레버리지의 지금 현 상황은 코로나 때 그리고 저기 트럼프 이렇게 했을 때 떨어졌던 이런 구간들. 저 코로나 때는 3,700원이었네요. 3,700원. 3,7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오는데 1년 넘게 걸렸었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지금 22,000원에서 6,500원까지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반전의 흐름 나오길 기대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레버리지도 진짜
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올랐다가 진짜 죽을 만큼 뺐다가 올렸다가 죽을 만큼 뺐다가 올렸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무지막지하게 빼요. 이때도 이렇게 뺐다가 뭐 반등도 제법 크게 주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레벨은 아닌데 아무튼 코스닥 빨리 부활했으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닉스 뭐 이것만 좀 매매 많이 했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짜잘짜잘한 종목군들은 뭐 안 봐도 되니까 최근에 밑에서 물량 쭈르륵 모아놓고 다 하단에서 다 모았던 물량 남은 거 50%한 방에 이제 오늘 고점 올라갈 때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네요. 최근에 봤던 거는. 자, 그럼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